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오케이, 오늘 우리도 잘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출발은 괜찮았으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끔찍한 장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 야,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기르분들 이벤트 당첨자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벤트에 이제 관심이 없으시거나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영상을 넘긴 뒤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분을 선정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에서 20권, 그리고 저 기릿과 히릿이 내돈내산으로 30권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맨 뒷자리 2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 이런 식으로 아마도 거의 특정할 수 있게 나타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출판사에서 20권 보내는 거, 이거는 기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마도 연락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아마도 10월 내에는 책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저 기릿과 히릿이 보내는 거는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직접 보내드립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카톡이 오면은 그 카톡이 하라는 대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0분 또 당첨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톡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교보문고에서 직접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연락하는 거 전혀 없고요. 누군가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절대 없고요. 무조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카톡을 보시면은 뭐 교보문고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배송 정보만 입력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혹시나 이것도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왼쪽 위에 보시면은 교보문고하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진짜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발송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정보는 모두 삭제되고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셨는데 혹시나 당첨이 안 되신 기분들 경쟁률이 조금 세지 않았겠습니까? 총 3,000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50분만 들여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연말 아니겠습니까? 더 빵빵한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ETF 투자지도 그 책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인트로가 조금 길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가 세이프로 끝났습니다. 다행이죠.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양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하지만 기론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게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주, 유가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항공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항공이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유가가 튀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우 취약한 게 항공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부터 유가 관련주가 상한가 행진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올라가나 싶더니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정적인 전망을 보자면 JP모건의 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증시 반등은 어렵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 새로운 악재를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금리가 목적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단어가 새로운 악재로 부각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전쟁 리스크는 상승 기회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렇다면 그 논리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전쟁이 나타나면 우리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식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한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혹은 채권 여기에 투자할 확률이 꽤나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국채로 돈이 몰리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최근 들어 우리 증시를 눌렀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국채 금리 상승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하락하게 되니까 당연히 증시는 튀어 오를 것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JP모건 쪽에서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오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는 결국은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겠지만 키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악재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와중에 몇몇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전쟁 확전 가능성은 낮다. 아마 여기서 그냥 계속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전망하기에는 고유가가 잠시 동안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더 확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난 얘를 도울게 나는 얘를 도울게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하지만 원유 생산국들이 굳이 전쟁에 개입할 확률은 낮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다며 작년만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도 코멘트를 달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요약된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유가는 잠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곧 떨어질 거고 그리고 전쟁은 더 커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날 것이며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요인도 많았겠지만 증시가 매우 안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눈치 보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갑자기 뜬금포로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끼리 깜짝 놀란대요. 아니 야 이란이 손절하던데 너희는 갑자기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조금은 어그로를 조금 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도와서 이스라엘 죽여 이게 아니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안에 들어있는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마스가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국민 쪽의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애매하고도 살짝 중립적인 모습을 취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보고 야 사우디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전쟁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빠르게 이란은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는데요. 연초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랜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빅텍, 스페코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로커드 마틴이 8% 상승하는 등 방산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야 이건 기회다 무조건 방산주 올인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 러시아 한 1년 반 전입니다. 그때 전쟁이 터졌을 때도 잠시 급등하다가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나오자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만 오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빅텍, 스페코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방산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매번 말씀드렸던 그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쟁이 커질 것 같고 좀 걱정된다 이 마음이 많이 크다면은 내가 가진 현금에서도 또 조금만 담아보는 그러한 해지 전략을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IMT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공모주도 치킨 값에 가까운 성공을 나타낸데요.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시초가와 고가가 붙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면 갈수록 조금 재미가 없는 이제는 커피값만 노려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길면은 한 달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IMT는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이며 레이저와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HBM, 가장 뜨거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기 등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아니 내일인가? 자, 바로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요. 그게 뭔가 바로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전의 서막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권사가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다 아는 그 이유죠. 3분기부터는 적자 수준이 줄어들게 되고 내년은 35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다, 이러한 전망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2020년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영업이익이 35조, 21년도가 51조, 22년도가 43조로 다시 꺾였고, 그리고 올해는 7조 전망으로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2020년 수준까지 돌아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도 또 성장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 맛봤던 구만전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두 번 속냐, 8만 전자만 돼도 다 팔고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한데, 마침 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전세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6만 7천 원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 다시 반전을 써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다시 설레발일지 한번 또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실적도 잘 나와야겠죠. 다음입니다. 반도체 호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특히 좋았던 모습이 있죠. 솔직히 오늘 이 소식이 없었으면은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크게 하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공급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일회성 허가가 아니라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유예,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은 뭐 큰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증시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비 33% 증가한 1조 원에 육박, 그리고 매출은 소폭 감소한 20.7조인데, 그런데 이 두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와서 증시가 요 모양 요 꼬라진데 주가가 6%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야, LG전자도 잘 나왔는데 삼전 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특히 전장 부분이 6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세우면서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 계속 이어질지, 삼전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줄지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저작권 분쟁.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쓰는 100원짜리에 저작권 분쟁이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야, 100원짜리 뭐가 있길래 저작권이 나오냐라고 봤더니 바로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저작권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야, 이거 혹시 그 이순신 장군님의 유족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내 조상의 얼굴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영정을 그린 화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은 이미 1975년에 저작권료 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서가 사라져서 그때 150만 원 줄 때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10년간 쓴다든지 뭐 30년간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제한 쓴다든지 그런 얘기가 분명 적혀 있긴 할 텐데 그 계약서가 사라져 거기서부터 다툼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40년간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의 호재 2개, 악재 하나를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포스코홀딩스, 그런데 호재가 뭐 2개가 뜨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호주 로일 광산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1.3조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 그런데 그 결실을 이제 맺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과감하다, 이러한 평가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철광석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었고, 분명 중간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데 2020년부터는 배당금을 받기 시작해 딱 3년 만에 1.1조를 수령하며 이때까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원금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벌어들이기만 하면 되겠죠. 또한 우크라 재건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철강, 식량,
2차전지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한다고 하며 아시다시피 우크라 재건 1200조에 달하는 우크라 재건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몫을 단단히 잡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최정우 회장이 우크라 의원단과 만나 논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재도 있습니다. 포스코 창사 첫 펍이 눈앞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까지 노조와 의견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에 사상 첫 펍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며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며, 그리고 노조가 원하는 거는 기본급 13% 인상, 조합원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급 200% 신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터리는 풀 가동 중. 자, 배터리 업계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로 3분기 실적은 주춤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매우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1천조가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잔고가 많이 쌓여있나 봤더니 LG엔솔이 무려 440조가 상반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도요타와 장기 계약 소식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이거를 포함하면 약 500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SK온도 300조, 삼성 SDI도 260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확정된 금액만 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코인 이야기 쓱 보도록 할게요. 코인 투자가 시들시들,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며 코인 투자가 시들시들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코인 투자자는 10% 넘게 감소하고 거래 금액도 절반이나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690만 명에서 606만 명으로 줄었고, 거래 금액도 작년 상반기 일평균 5.3조에서 2.9조로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뀌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긴 한데,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30대, 전체 이용자의 30%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코인 시장이 불을 뿜을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인 시장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24년 강세장이 예고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기린 유튜브를 보셨다면 알고 계시겠죠. 바로 반감기 때문에 그런데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반감기, 그때는 채굴량이 줄어들며 말 그대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호재 아니겠니?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현물 ETF 상장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년 3월쯤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장하면은 실질적인 수급 이슈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코인 시장 내년에는 5천만 원을 볼 수 있을지, 혹은 이것도 뭐 다른 것처럼 설레발일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시안게임 수입 1조. 자,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총 수입이 그래서 얼만가 봤더니 1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수입은 아시안게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많이 벌었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보자면은 당연히 적자라고 하는데요. 항저우시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경기장, 선수촌, 도시철도 등 인프라를 위해 41조 원을 투입한 바 있는데, 그거를 비교하면 이거 아시안게임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도 알다시피 어차피 뭐 그런 인프라는 계속 쓰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14조 대 1조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월드컵 경기장 아직도 잘 쓰고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중.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전세 사기 요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월세 거래량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뭐든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월 4주차부터 20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62%가 전세 거래였으며, 이러한 비중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조금 회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를 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8천 가구로 올해 대비 크게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용한 퇴사 벌써 끝났다. 작년 여름쯤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조용한 퇴사 기억나시나요? 강도 높은 노동, 열정, 이러한 열정페이 문화와 그리고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이러한 상황이 합쳐지며 굳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열정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찾아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조용한 퇴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승진을 원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남성은 19년 대비 8% 증가한 82%, 여성은 10%가 증가한 81%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용한 퇴사하다가 진짜 퇴사하겠다라는 걱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지속적인 재택근무로 업무 유연성이 증가한 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매우 안 좋은 와중에 고생 많으셨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눈치 보기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